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요즘 세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서 가져온 숨결 같은 것들입니다. 그 첫 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워싱턴을 그야말로 뒤흔든 거대한 정치적 폭풍, 바로 그 악명 높은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정말 흥미로운 미스터리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그림자 같았던 최측근 마조리 테일러 그린 사이에 벌어진 정말 충격적인 공개 싸움이죠. 의회에서 트럼프의 공격견이라고까지 불렸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트럼프를 섬기는 게 아니다. 미국을 섬긴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었죠. 트럼프의 반응은요, 예상대로 빠르고 아주 가차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대놓고 마조리 배신자 그린이라고 딱지를 붙여버렸죠. 아니,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건 현대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어떻게 반기를 들게 됐는지 그 전례 없는 정치적 충돌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둘이서 조용히 다툰 게 아니에요. 소셜미디어를 무대로 서로에게 펀치를 날리는 그야말로 전면전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싸움의 이유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워싱턴 전체를 뿌리채 흔들 수도 있는 바로 그 문서들 때문이었거든요. 네, 두 번째 파트, 바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불씨, 그 중심에는 바로 앱스타인 파일이 있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 이게 뭐냐면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얽힌 수많은 유력 인사들의 네트워크, 그와 관련된 수십만 건의 문서, 사진, 통신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몇 년 동안 이게 진짜 음모론의 단골 소재였어요. 이게 열리면 정치인, 기업도 할 거 없이 다들 큰일 날 거다, 그런 판도라의 상자로 불렸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세요. 몇 년 전부터 앱스타인의 범죄랑 그 인맥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2024년 11월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법무부가 법원 명령에 따라서 첫 번째 문서 뭉치를 공개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순간 정치권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왜냐? 누구 이름은 나왔는데 누구 이름은 쏙 빠졌냐? 이걸로 난리가 난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정치적 책임 공방.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처음 공개된 파일이 좀 편파적이었던 거죠. 그러니 바로 서로 네 탓이다 하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 딱 공개된 자료들을 보니까 언론 보도 대부분이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진이나 관련 내용으로 도배가 된 거예요.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관련 문서는 이상할 정도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클린턴 쪽이랑 민주당에서는 바로 난리가 났죠. 이거 봐라, 트럼프한테 쏠리는 비난을 클린턴한테 돌리려고 하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요. 트럼프의 법무부가 일부러 경쟁자를 공격하려고 선택적으로 파일을 공개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는 어땠을까요? 방금 보고서를 봤는데 앱스타인이 민주당한테는 돈을 엄청 줬더군요. 나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줬습니다. 제로예요. 이러면서 자기는 그냥 판비치에서 얼굴만 아는 사이지 돈 문제로는 전혀 엮인 게 없다고 선을 딱 그어버린 거죠. 이건 민주당 문제다, 이렇게 프레임을 짠 겁니다. 결국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법무부의 정치 공작이다 라고 하고, 공화당은 아니 파일에 있는 그대로 공개한 것뿐이다, 이렇게 맞서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당파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하지만 진짜 큰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공화당 내부에서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번째, 공화당 내부의 정면 대결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핵심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왜 자신의 정치적 보스나 다름없는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을까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이 사람은요, 워싱턴에 보이지 않는 권력층, 소위 딥스테이트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음모론을 아주 강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이 앱스타인 파일은 그 부패한 엘리트 네트워크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즉 열쇠였던 거죠. 그래서 유권자들과의 약속인 완전한 투명성을 위해서라면 당 지도부와 맞서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바로 이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을
하원 전체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 민주당 편에 섰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단 4명만 그랬는데 그중 한 명이었던 거죠. 그녀의 이 한 표가 공화당의 반대를 뚫고 법안을 본회의장까지 끌고 간 겁니다. 당연히 이 과정을 통제하고 싶었던 트럼프와는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트럼프가 처음엔 자기 당 의원들을 압박해서 법안을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러자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다들 찬성표 던져! 라고 지시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427대 1,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완전 공개가 결정된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다음 전력적 행보. 하지만 이 투표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판돈이 걸린 새로운 체스 게임의 시작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직접 서명한 법이고 의회에서도 압도적으로 통과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체 공개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트럼프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만 했습니다. 바로 행정부의 힘을 이용해서 법적인 장벽을 치는 거였죠. 그 전략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첫째, 법무부를 시켜서 파인에 이름이 나온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둘째, 그러면 이거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공개 못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죠. 셋째, 법에 있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나 국가안보 같은 예외 조항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서를 가리거나 아예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방패막이가 돼서 법을 어기는 공무원이 있어도 기소를 안 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정치 분석가들은 이런 전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한 공개를 계속 미루면 이 논란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질질 끌려다닐 뿐이다. 결국 무엇이 숨겨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의혹만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많은 권력자들과 셀 수 없는 비밀들이 얽히고 설킨 정치 게임. 과연 이 판의 끝에서 모든 진실이 햇빛 아래 드러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완전한 투명성을 향한 요구와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르는 권력자들의 저항. 이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